삼성, SK, LG 등의 대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에서는 거의 모두 신소재공학과를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학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원하는 연구실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도체나 배터리 관심 많으신가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핫한 산업들인데요. 이런 산업들에서 꼭 뽑는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신소재 혹은 재료공학과입니다. 저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오늘은 신소재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소재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에 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수천 년 전부터 써왔던 철강 재료부터 현대의 반도체 재료까지 모든 재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과입니다. 쉽게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재료공학 3연체라고 불리는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소재 개론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이 3연체는 퍼포먼스, 프로퍼티, 프로세싱, 스트럭처 총 4가지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천장을 지으려고 하면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이 기둥은 이 지붕을 받쳐줄 만한 충분한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성능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재료가 가져야 하는 퍼포먼스, 즉 성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철골 기둥이라고 하면 철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성질, 프로퍼티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보통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기계적, 열적 특성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럭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바로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원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또한 기존 구조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매우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이라는 재료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재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둥을 만들 때 이러한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선택하거나 내가 의도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세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압력, 온도, 조성 등을 바꾸는 것으로 재료의 원자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재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소재공학의 진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공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대학원에 갈지 기업에 갈지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신소재공학을 영어로 하면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소재공학은 사이언티픽한 관점과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모두 재료를 바라보는 학과입니다. 이러한 두 관점은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신소재공학의 진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나누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취업률, 종사 산업, 직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률입니다. 커리어넷 정보에 따르면 약 68%의 대졸 인원이 취업을 하게 되며 거의 절반에 다다르는 졸업자가 연구나 공학기술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사 산업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삼성, SK, LG 등의 이러한 대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에서는 거의 모두 이 신소재공학과를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포스코 같은 철강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위산업에도 신소재 엔지니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지니어의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료공학 3연체에서 말씀드렸던 퍼포먼스와 프로세싱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장 산업에서 쓸 재료들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퍼티들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야 하며
이러한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레시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러한 레시피들을 보완하고 최적화시키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산업과 직무군에 따라서 이런 엔지니어의 역할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산업이나 직무군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대학원은 사이언스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퍼포먼스보다는 이런 재료의 구조나 물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컨트롤하는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쓸 재료들을 개발하기보다는 몇 세대 앞에 재료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구조와 물성 간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재료 단위의 연구에서 혁신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 연계를 통해서 재료를 개발하기도 하며 대학원 졸업 시에는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료공학과의 분야는 총 4가지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기술, 두 번째, 정보기술, 세 번째, 바이오 의료기술, 네 번째, 분석, 전산재료과학 및 구조재료기술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금 띄워드리는 홈페이지에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팁을 저는 3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취업인지 진학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 취업을 할지 혹은 대학원을 갈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몇 주만이라도 학부 인턴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인턴보다 자신이 있는 대학교에 연구실에 들어가 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학부생이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교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부생이 현재 진행하는 연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 연구실의 루틴과 연구 생활이 자신에게 맞을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할 과목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 말씀드리는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결정하셨다면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익숙해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텍을 예로 들면 반도체 소재 교과 과정에 반도체 소자 및 공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로 진출하시려면 세라믹 설계와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산업에 해당되는 소재들의 공정과 적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직무의 면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학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재료 연력학과 소재 분석기기 과목을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연력학은 재료 구조, 예를 들어 상변화에 대한 이론적 혹은 과학적인 근거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대학원 진학 시 선택하시는 분야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연력학 등의 기본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어야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분석기기는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실제로 다루게 되는 분석기기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점입니다. 만약에 취업을 결정하셨다면 학점이 크게 낮지 않는 이상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들을 꼭 확인하시고 회사 인턴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은 학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점을 중요시 여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연구실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최대한 높게 받으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물론 학점이 낮다고 해서 진학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연구실이 있으시면 3학년 2학기 정도에 해당 연구실에 컨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학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의 산업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AI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하드웨어, 즉 소재의 중요성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